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순천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첨단 전략과 우주항공 산업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공항의 임시국제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비 이전 등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강진 백년사에서 동백축제가 열립니다. 사찰음식 경연대회부터 전통음식 체험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전국 혼란이 지속된 가운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남 곳곳에서는 삭발의 결의대회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13일 여수의 한 교차로에 여수시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구민호, 김철민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삭발에 나선 겁니다. 시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질수록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천막 농성과 피켓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국민이 국가를 염려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삭발한 것처럼 시원하게 윤석열 파면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원상회복되어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들도 지난 12일 국회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구속과 탄핵 인용 등의 당위성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즉각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사회 정치적 혼란, 반민주적 형태, 극단적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며 주권자 국민을 능멸한 검찰에 대해 묵과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내란 수개가 할 것은 오직 감옥뿐이다. 이것이 법치고 상식이다. 교육계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목포대학교 교수들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만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계와 노동계에서도 시국선언과 결의대회를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촉구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년 3개월 만에 순천을 찾았습니다. 순천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첨단 전략산업과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7개 분야 핵심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13일 순천에서 열린 전남도 주관 순천시 정책 비전 투어. 순천의 현재를 진단하고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먼저 620억 원 규모의 그린 바이오 산단을 유치한 것에 대해 전남도에 공을 돌렸습니다. 또한 전남 의대 신설 전남도 공모와 관련해 전남도와 순천시가 갈등을 빚었던 데 대해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며 공식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순천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단졸 입장 연관 기업 유치나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앵커 기업 유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순천에 저 기업이 와서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자리를 잡는 게 다음에 풀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고원과 대결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살 수 있는 클러스터가 잘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순천이 전남 인구, 예산, 청렴도 1위를 기록한 제1의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비율도 전남에서 가장 높은 데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전남 1위를 기록했다며 도시의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 문화특구 등 3대 특구로 지정된 전국 최초의 도시라며 지역민이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천의 미래 비전으로는 우주 방위 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 바이오, 첨단 산업과 관광을 꼽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센터 착공에 들어간 상황에서 발사체 전후방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애니툰 밸리를 조성해 앵커 기업 유치와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으로 운영되는 순천대 그린바이오 지산학 캠퍼스와 협업을 통해 미래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이 우리 동북권의 중심 도시이긴 하지만은 전라남도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도시이고 우리 한국을 앞으로 빛내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순천시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순천 발전을 위한 7대 비전을 제시한 전남도. 순천을 남중권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화려한 청사진이 제시된 가운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와 지원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오는 2040년까지 추진되는 순천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해 2040 도시기본계획안을 완성한 결과 최근 전남도의 승인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기존 2030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구 목표가 30만 명으로 축소된 점, 2도심, 1부도심 체제로 편성된 점 등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순천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광주공항의 임시국제선 운항이 거론됐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공항의 임시국제선 운항을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에 있는 신분 검색대 등 각종 보안 장비를 광주공항으로 옮겨야 하는데 필요 예산은 약 12억 원, 설치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보안 시설을 광주공항으로 옮겨도 무안공항이 재개항할 경우 모든 시설을 다시 옮겨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남아있어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전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동백은 나무에서 1번, 땅에서 2번, 여인의 마음에 3번째 핀다는 말이 있죠. 강진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머물렀던 천년 고찰인 백년사에서 동백축제가 열립니다. 다양한 체험과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깊은 산세 속 천년고찰을 감싸듯 펼쳐진 동백숲. 16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5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한파가 길어져 개화 시기가 1, 2주 정도 늦춰졌지만 붉은 동백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산 마을 궁궐 산악회도 왔는데요. 오늘 동백꽃이 핀다고 축제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백년사, 우리 또 다산 정약용 선생 초당 겸상해서 왔습니다. 오늘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직 꽃이 좀 덜 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백년사 자체가 워낙 고풍스럽고 분위기가 좋아서 와보니까 가족들이 올해 또 다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화목한 기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백년사는 다산 정약용이 유배 시절 주지였던 해장 스님과 교류했던 곳으로 문화유산 가치가 높습니다. 강진구는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된 백년사 동백숲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사찰 음식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사찰 음식 경연대회부터
연밥과 다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전통 음식 체험이 열립니다. 또 어른들을 위한 다도 체험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동백꽃 손수건 만들기, 미나 체험도 진행됩니다. 이 동백 숲을 걷고 또 동백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킬러 컨텐츠입니다. 그 외에 이제 부대 컨텐츠로서 이제 동백 손수건 만들기, 다식 체험, 또 연밥 만들기 체험 등 14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강진구는 이번 축제와 연계해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을 개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2회였던 지원 횟수도 4회로 늘렸습니다. 1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2회 강진 백년사 동백축제. 꽃보다 다양한 즐길거리로 채워진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봄의 정취를 선사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도가 9조 7천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120건을 발굴하고 2026년도 국고 확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남도는 2년 연속 거둔 국고 9조 원 확보 성과를 넘어서기 위해 첨단 전략, 미래에너지, 농축산 분야 소관 중앙부처에 방문해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9월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회 대응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발굴한 주요 신규 사업은 사육 후 배터리 직접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과 도심 항공교통 파일럿 양성센터 구축 등 24개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공모에 전남도가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은 맞춤형 교육으로 투자기업의 적기 인력 공급을 위해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올해 순천시, 광양시와 함께 2차 전지기업 신규 취업자와 재직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문화 콘텐츠, 해상풍력, 데이터 센터, 수소 등 5개 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글로벌 해운 항만 육성을 위해 3,6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남도는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스마트 항만 건설, 해상 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6개 분야 75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먼저 광양항에 자동화 항만 성능 시험장을 구축하고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합니다. 목포신항 진입도로 건설과 5만 톤급 자동차 부두 확충 등 24개 사업에 2,259억 원을 지원합니다. 완도항과 땅끝항 등 지방관리 항만 9곳에 방파제와 저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4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섬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과 택배비 추가 지원 등 삶의 질 향상 사업에 2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취약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각각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입학 축하금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생 모두 해당되고 가계소득과 관계없이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령을 희망할 경우 오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 테크노파크 세라믹 산업센터가 미래 첨단 소재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11일 업무 협약을 맺고 조선과 해양, 선박 화재 안전 분야, 소재 분야를 비롯해 무탄소 선박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찬 목포대 대외협력 부총장은 학생들이 전남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